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또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도 영상 업로드 안 합니다. 주말 동안에 잘 쉬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저녁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한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개장하니까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밤 발표 예정인 지표가 있습니다. 사실 물가지표, 미국 물가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이번 주 예정된 일정들 중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긴 했는데, 그리고 곧 이어서 파월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 지표들은 지금 뭐 선물 시장까지 싹 다 휴장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시장의 반응은 월요일 날 갑작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뭐 개인적으로 불확실성이고, 그것도 뭐 잘 모르겠고, 이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반응을 보일지도 솔직히 뭐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4월 첫째 날, 4월 첫 거래일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클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이번 주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고요. 이번 주에 세계 증시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끌었던 거는 가장 큰 요인이 어떤 투기적인 요인, 3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3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월말,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종가 관리 효과가 사실 지금 세계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증시 변동성도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특히 유럽 증시의 상승 탄력이 이번 주에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4월달 되면 없어진다라 말씀드렸죠. 4월 첫날이 되면요. 뭐 또 그리고 일단 뭐 3월에서 4월이 되면서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면서 뭐 각종 연기금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등 해서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은 이런 기술적인 분기가 끝난다 혹은 뭐 한 달이 끝난다 월말 월초다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급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지표까지 마침 딱 오늘 밤에 발표되고 월요일 날까지 시장이 안 열린다 이러면 이제 4월 첫날부터 생각보다 재밌는 시세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변동성이 굉장히 4월 첫 거래일부터 클 것 같습니다. 뭔가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지표 발표를 앞두고 세계 증시는 뭐 일단 굉장히 그냥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다 급등할 것 같아요. 다 급등할 것 같아요. 지표만 나와봐라 급등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디에도 일단 매도세는 보여주지 않고 전부 다 일단 상승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뭐 미국 증시는 조금 좀 서운하긴 했거든요, 움직임이. 그렇지만 뭐 매도세를 보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일단 상승 준비를 맞춰놓긴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매도세, 어떤 위험 신호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뭐 특별히 물가지표가 뭐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나타나지만 않는다면요, 뭐 그럼 또 오르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런 어떤 물가지표나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나오던가 그건 그냥 급등의 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으로선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긴 하죠. 자, 하여튼 이번 주 보시면 뭐 S&P 지수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매도세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주도 섹터인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지금 저항소하고 더 올라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당연히 가장 강한 유럽 증시도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오늘 뭐 코스피도 삼성전자도 지금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더 올라가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일단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근데 이 지금 기술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끝나는 게 3월 말이고 4월 초고, 또 그리고 뭐 워낙 이례적인 어떤 장기간의 상승을 경험한 상황이라서 말씀드렸죠. 지금 어떤 깜짝 그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될 수 있는 때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정석적인 거는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이제 슬슬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좀 정석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올라버리면은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지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올랐던 걸 하루 이틀 만에 다 되돌리는 그런 시세가 종종 나타나는 패턴이라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월요일 날 물론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일 없으면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그런 건 아직까지는 기우에 불과한 거고 더 올라갈 거다 이겁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폭등도 가능할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분했잖아요. 변동성을 충분히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 정도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아시아 증시 뭐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상승, 중국도 상승, 한국도 보시다시피 일단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선 종합 기준으로 해선 상승이라고 표기가 돼 있네요.
분위기는 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월말 윈도우 드레싱, 월말 종가 관리, 분기말 종가 관리의 효과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모두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 일단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잠시 몇 가지 이야기들만 좀 하고 넘어가자면요. 약간 어떤 파월의장의 뉘앙스나 중앙은행 사람들의 뉘앙스가 조금씩 좀 말의 뉘앙스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하나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파월이 이제 8일 전이니까 FOMC 회의쯤이었을 거예요. 이때 아마 했던 이야기일 텐데, 인플레 하락 추세는 여전한데 고용 호조에도 금리 인하할 거다. 또 그리고 그리고 이 말 하기 전에 했던 말이 좀 중요한데, 노동시장의 예상치 못한 악화에도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라는 발언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편으로 요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장단기 금리차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0 아래로 역전이 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어떤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역사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중앙은행 사람들, 연준 사람들이나 20이라든가 여러 중앙은행 사람들도 지금 이거를 그래서 빨리 해소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하여튼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연준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를 위해서 연준이 단기물 채권을 많이 매입해야 된다. 단기물 금리를 빨리 떨어뜨려서 장단기 금리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할 것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실업률도 빌빌빌빌 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발표된 실업률이 조금 좀 예상을 좀 상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상치가 얼마였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3.9 정도 나왔어요. 다음번에 여기서 실업률이 조금만 더 높아지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어떤 금융위기로 가는 어떤 그런 샴 룰이라고 해서 그런 조건이 좀 완성이 되긴 합니다. 특정 룰이 있거든요.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항상 이제 어떤 큰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었다는 그런 룰이 있는데, 샴 룰인가 삼 룰인가라고 어떤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SAHM입니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룰이 있어요. 자꾸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보고, 자꾸 실업률도 높고 장단기 금리차도 이런 모습이니까 중앙은행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우려가 바탕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노동시장의 예상치 못한 약화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노동시장의 예상치 못한 약화, 갑자기 실업률이 확 치솟았어요. 그러면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죠? 금리 인하를 좀 급하게 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정책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근데 저 발언이 가지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저 발언이 가지는 의미는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은 항상 요즘에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루려고 했단 말입니다. 항상 두 가지 목표를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는 물가, 하나는 고용입니다. 물가와 고용을 함께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가가 너무나 치솟다 보니까 고용은 일단 놓치고 있었단, 물론 사실 고용을 놓친 건 아니지만은 고용이란 목표는 조금 좀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발언을 했죠. 이런 발언이 뭐냐? 우리 다시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아볼까? 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뉘앙스가 바뀐 겁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여전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하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용시장에도 우리가 어떤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연준은 지금 물가 수준이 비교적 좀 높긴 하거든요. 원래 원했던 거는 이제 PC 프라이스 인덱스 기준으로,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2%가 될 때까지 인플레와의 싸움을 이어간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런 목표를 가진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2%는 아니죠. 2%대에 들어오긴 했으나 2%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2%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래 인플레와의 싸움은 이제 조금 좀 공을 덜 들여도 되겠다.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요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연준이 쓰는 그런 그 신경이 조금 더 그런 수준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도, 근데 사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장기 금리가 조금씩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긴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전과 같이 폭발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질 것이라는 거. 연준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는 용인할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저게 어떻게 따져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또 조금 좀 이 장기 금리의 하락은 또 둔화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준의 뉘앙스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ECB에서는 뭐 4월 달에도 첫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뭐 오래 전부터 하긴 했는데, 어젯밤에도 뭐 프랑스의 무슨 총재가 나와갖고 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달러가 강하고 있고, 어쨌든 뭐 장기 금리가 조금씩은 떨어지는 요인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 장기 금리가 막 못 오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긴 해요. ECB에서 당장 4월 달에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장기 금리의 상승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FOMC 회의가 지난 지 지금 일주일 뭐 이렇게 FOMC 회의가 지금 일주일쯤 전에 있었는데, FOMC의 영향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지금 당장 시장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ECB입니다. 유로존입니다. 유로존에서 빠른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데, 유로존의 빠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특히 유럽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또 전 세계 증시에도 어떤 서로 이제 분위기가 낙관적이니까 서로 영향을 막 미쳐가지고 전 세계 증시를 지금 들썩이게 하고 있는, 사실 FOMC보다 이 ECB 통화 정책 어떤 그 유로존의 정책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그래도 눈에 띄는 거고, 장기 금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뭐 어쨌든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잘 못하고 답답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그래서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될 건데, 일단 뭐 지켜보자고요. 그죠? 그래도 오늘 밤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문 닫았으니까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월요일날 어떤 반응이 나올련지 정말 하여튼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쭉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연준의 입장 변화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뉘앙스의 변화,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아보겠다, 약간 높은 인플레이션은 용인하겠다, 뭐 이 정도 뉘앙스 변화, 또 그리고 유로존은 더욱더 빠른 금리 인하 이런 걸 원하고 있다. 그 정도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그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가볍게 아시아 증시 체크만 하고 마칠게요. 특별한 일은 오늘 없었습니다. 그냥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휴장이니까 아시아 증시도 뭐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하여튼 뭐 유럽 증시 겁나게 유럽 증시 이번 주에 엄청나게 강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여튼 뭐 이런 점들 때문에 가장 강하게 오르는 이런 유럽 증시가 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뭐 상승 목표치를 다 해 가고 있고, 더군다나 어떤 상승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걸 봐서라도 변곡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감히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하여튼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이 뭐 개인적으로 뭐 좀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 하나씩 좀 볼게요. 중국 증시는 오늘 올랐네요. 그죠? 특별한 뭐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였었는데요. 살짝 붕괴시키고 하루 만에 다시 올라왔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전략이고,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잘 봐야 되는 거는 다음 주에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못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또 고점이 낮아지면서 또 하락 추세로 또 전환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긴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조정하는 모습을 봐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서 기껏 조정이라고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강하단 말입니다. 조정이 얼마 안 나왔죠. 그렇다면 일단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게 굉장히 일단 합리적인 시나리오긴 한데, 위쪽에 저항도 있으니 이제 조금 이제 뭐 싸워볼 만한 그런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말씀드렸죠. 근데 중국 증시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아래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하락 추세의 영향으로 좀 훅훅 좀 무서운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아직 무서운 신호가 나온다는 그런 위험 신호는 없다라고요. 만약에 하락하기로 마음먹으면 훅훅 빠질 수도 있다, 뭐 그겁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뭐 상승 마감했는데 이게 지금 인베스팅닷컴에 차트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보시면 여기 차트가 어제 이게 어제 봉이고요. 오늘 봉은 여기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상승 마감해서 다시 지지선을 아마 회복한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아마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라인이 이 자리 아마 돌파 한작한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증시도 더 올라가겠다. 가격 조정으로 심화되겠다라고 신호를 했으나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되돌리니까 뭐 더 올라가겠다. 일단 뭐 아직까지 그죠? 위험 신호 없고 이러니까 세계 증시 아직까지 강합니다. 특히 뭐 글로벌 1등, 2등 뭐 이 정도로 좀 굉장히 강한 게 일본 증시라서 얘도 어떤 뭐 위기 신호 이런 건 일단 아직까지 없는 거죠. 그나마도 가격 조정을 좀 하겠다라고 했다가 오늘 다시 되돌려 버리니까 하여튼 일본 증시도 아직까지 굉장히 강합니다. 다들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히 점검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뭐 달러 인덱스 강세 자체는 달러 인덱스의 상승 자체는 계속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난주부터 해갖고 이렇게 아시아권 통화들이 좀 급격하게 움직인 것들이 있어서 아시아권 통화들은 급격하게 움직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피로감 소화를 한다고 지금은 뭐 조용합니다. 이건 위안화고요. 뭐 엔화를 봐도 뭐 옆으로 벨벨벨 기고 있죠. 딱히 뭐 할 말 없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위로 더 올라갈 생각이 있는가 봅니다. 일본 정부나 은행에서 개입을 했지만 가격 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이다 하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오늘 원달러 환율도 그래요. 원달러 환율도 그냥 뭐 답답한 구간입니다. 지난번에 하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를 한다고 좀 흐름이 주춤하지만은 분명히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위에 저항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쉽게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일단 어떤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이거예요. 원달러 환율 좀 전에 보신 건데 뭐 똑같은 건데 하여튼 45원에 정규장에서 마감을 했고 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워낙 급등을 했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3거래일간 어디 48원에서 지금 저항을 의식한 모양이라서 조금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오늘의 이런 뭐 기술적인 해석은 그냥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들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이 약간 숨죽인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들은 대부분 그냥 숨죽이고 있다. 뭐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휴장에 중요한 지표 발표까지 있으니까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뭐 불안감 혹은 뭐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오늘은 그냥 숨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 어떤 무거운 저항권에 지금 위치하긴 했어요. 그죠? 원달러 환율이 여기 이 구간이 대략적으로 지난번 박스권이죠. 요렇게 연장을 그대로 해보면은 지금 어떤 매물대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승의 목표치는 한 57원, 58원까지 열려는 있는데 반드시 뭐 목표치까지 뭐 올라가라는 법은 없는 거고 일단 하여튼 목표치는 열려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뭐 좀 쉬었다 이겁니다. 이 정도를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면서 삼성전자의 독주, 뭐 하이닉스도 따라가긴 했네요. 독주라 표현하기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의 독주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냥 오늘 한국 증시에 대한 설명을 잘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의 독주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이 좀 서운했던 게 오늘 하루인데요. 지금 이번 주 내내 사실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차트 잠깐 눈에 담아놓고 가자고요. 이번 주 월요일날 하락 출발했지만은 그래도 화, 수, 목, 금 해서 계속 올랐잖아요. 그것도 그냥 오른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2%씩 해가지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78,000원이었는데 82,000원까지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이 오른 겁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상승 목표치는 레벨업이 됐고 많이 올라간다. 일단 요렇게 볼 수가 있긴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를 보는 입장에서 조금 이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일단 상승 목표치 요런 식으로 요렇게 N자로 계산할 수 있는데 아직도 어쨌든 좀 더 올라갈 수 있긴 있습니다. 굉장한 피로감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으니 레벨업이 됐으니 이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 목표치도 좀 열려서 일단 삼성전자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분석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상승 목표치도 많이 열렸다. 야, 중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하락을 완전히 극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적으로 오를 건가 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하여튼 근데 이번 주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주에 그래서 월화수목 지금 쭉 움직였는데, 이 보시면은 뭐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삼성전자가 돈을 빨아가다 보니까 상승 종목 수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이 오늘도 눈에 띄더라고요. 450 종목, 월요일날 450 종목 상승, 화요일날 365 종목, 그리고 저 목요일날 어제죠. 어제 293 종목, 그리고 오늘 271 종목. 갈수록 상승 종목이 줄어들면서 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좀 안 좋은데, 어떤 지수나 이런 대형주의 흐름은 좋은, 선물 시장, 뭐 파생상품 시장은 뜨끈뜨끈한 뭐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게 사실 뭐 별로 건전하지 않은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뭐 어떤 삼성전자만 지금 이제 쏠리면서 이제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흐름이 좀 부진하긴 하죠. 시가총액 상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잠시 관심 종목 잠깐 이렇게 띄워서 보면은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한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대 상승 두 종목하고 셀트리온 한 종목이 4% 오르고, 이거는 여기 가운데 빨간불 요건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하여튼 삼성전자 써있는 것만 2%대 오르고 셀트리온 하나 오르고 나머진 다 하락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락이 아니고 1%에서 2%대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사실 건전한 상승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뭐 상승 끝자락에 나타나는 뭐 그런 특징이 아니냐 싶긴 한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은 잘 오르고 있고 하락의 어떤 위험 신호 이런 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일단 강하다라고 일단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사실 이제 대응 방법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응 방법 정도 이야기하고 좀 마치면 될 것 같은데, 대응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지금까지 뭐 계속 주식을 들고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삼성전자로만 이제 쏠림이 일어나고 다른 것들은 좀 일단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코스닥이라든가. 기존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뭐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라. 가지고 있던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비중 조금씩 늘려라. 다만 이제 들고 있던 주식을 다 팔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세 자체가 이어지고 있고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고, 또 뭐 들고 계신 종목이 계속해서 흐름이 좋다면은 다 팔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일단은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게 어떤 정석적인, 이게 기존의 주식을 들고 오셨다면은 정석적인 대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현금 100%다. 현금 100% 들고 있고 여기서 뭔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은 뭐 여기서는 그냥 관망하는 게 사실 어떤 가장 정석적이고 그냥 보편적인 투자자라면은 관망하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오랜 상승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없어서 차라리 조정이 한번 나오면 뭐 4월 달에 뭐 각종 악재가 예정이 되어 있다며요. 그런 걸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오면 그때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죠. 여기서 하방을 진입하겠다라는 건 아직까지 근거도 없는 이야기고 굉장히 위험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극단적인 이야기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하방 매집 정도는 해볼 수는 전 이런 자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자리라 생각해서 하방 매집 정도 굉장히 위험을 감수할 좀 굉장히 투기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해보실 분들은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건 어쨌든 정석적인 이야기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뭐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정석적이긴 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근데 매집을 뭐 하방 매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당장 여기서 포기할 것까지는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포기할 게 아니고 뭐 매집하실 분들, 나 어차피 이번에 큰 위험을 감수했는데 좀 위험을 좀 빡세게 감수하겠다, 나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분봉인데요. 하여튼 뭐 이렇게 찔끔찔끔 좀 오를 때마다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막 지수가 튀어 오를 때마다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요렇게 조금씩 이런 게 이제 조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만약 진짜 고위험하게 진짜 위험을 많이 감수해서 난 여기서 한번 지수의 꼭대기를 잡아보겠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이 변동성이 계속 좋아야지 제가 이야기하는 하방 매집 시나리오가 타당해지는 건데, 지금 변동성이 보시다시피 계속 죽고 있잖아요. 변동성 지수도 계속해서 죽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의 하방 매집 시나리오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려하시는 분들, 하방 매집을 진행하다가도 제가 했던 이런 이야기들, 변동성이 적고 너무 차분한 모습 때문에 빠지려는 신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실 분들, 하방 매집했다가도 위험 관리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기존에 하방 진입했던 물량들 위에서 진입을 했었으면은 조금씩 아래로 빠질 때마다 여기서 매도, 여기서 비중 축소, 여기서 비중 축소, 여기서 샀던 물량 비중 축소, 샀던 물량 비중 축소, 조금씩 빠질 때마다 비중 축소하는 게, 그렇게 하면서 다시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게, 그런 게 이제 어떤 또 대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기존에 하방을 매집 어느 정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런 위에 꼬리에서 이런 위에 꼬리에서 하방 진입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흐름을 보니까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하방 비중을 줄이는 게 일단은 안전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포기할 뭐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난 안전관리, 난 좀 위험 관리를 하겠다.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흐름이 그렇게 이번에 계속해 지수가 강하니까 빠질 모습을 안 보이니까 비중을 축소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게 어떤 그런 게 좀 대응이 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단타로 뭐 주식 매수하실 분들은 뭐 아래 꼬리 잡고 이런 거 할 수 있긴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이래저래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뭐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오늘도 뭐 일단 아무것도 안 하긴 했습니다. 저는 뭐 기존 포지션 보유자니까 일단 조금 더 일단 뭐 깊게 본다. 물가지표가 발표 예정이니까 물가지표 보고 뭐든, 또 그리고 뭐 4월 초니까 윈도우 드레싱 끝나는 4월 초니까 뭐 그때 어떻게 되겠지, 뭐 그때 생각하자. 일단 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도 시장은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강한데 코스피가 빠질 리는 없겠죠. 뭐 물론 다른 종목이 빠지는 것도 만만치 않게 빠지긴 빠졌어요. 좀 전에 제가 그 코스피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보여드렸지만 시장의 흐름이 사실 긍정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코스피가 0.3% 선물이 0.3% 올랐는데 이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린 거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수는 뭐 마이너스 최소한 뭐 마이너스 0.5% 이 정도는 아마 하락 마감을 하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의 역할 때문에 뭐 코스피 선물은 굉장히 강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서 코스피 종합이라든가 삼성전자의 비중이 좀 떨어지는 다른 지수들, 예를 들면 뭐 코스피 종합지수 이런 거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하방 베팅을 하실 때 뭐 인버스 뭐 그런 ETF 같은 걸로 하시거나 선물 지수나 이런 걸로 하실 텐데, 이 종합이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종합이 약하면 뭐예요? 종합에다 베팅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기준은 뭐다? 기준은 코스피 200 선물지수. 우리가 하방 베팅하는 주로 기준은 그 코스피 200 현물지수니까 이거 코스피 200과 관련된 하여튼 그런 지수들이니까 200을 보셔야 되는 거죠. 종합 보면서 종합이 약하니까 하방 베팅을 한다. 좀 그런 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 쏠림이 뭐 그래서 그렇지, 하여튼 어쨌든 삼성전자도 뭐 코스피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시장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모르죠. 어떤 이제 물가지표가 삐끗하게 잘못 나오면 이런 거를 뭐 재료로 삼아서 다른 종목들이 우수수 빠지면서 뭐 또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어떤 하락의 신호, 위험 신호는 안 보인다. 이게 정설입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뭐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어떤 제가 이야기했던 매집, 어떤 매집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매집 시나리오에 뭐 조금은 부합을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생각했던 매집 시나리오의 어떤 정석적인 부분은 막 하루 만에 막 5일선을 훅훅 붕괴시키고 벌써 막 이번 주에 2까지 내려오고 막 어떤 큰 가격 조정, 그런 걸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저항이 누적되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으니까 일단 뭐 코스닥 쪽은 하방 매집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 요거는 뭐 확실히 좀 개겨볼만 할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 지 혼자 랠리가 계속되니까 코스닥의 부진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코스닥 약한 놈은 일단 까주자고요. 약한 놈은 까고 강한 놈은 강하다고 해주고, 일단 물가지표가 중요합니다. 뭐 오늘 이렇게 됐는데 물가지표에 따라서 뭐 월요일날 얼마든지 급등락 뭐 이런 것도 뭐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근데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뭐 갑자기 월요일날 뭐 시장이 폭락한다고 해도 상승 추세에 어떤 뭐 훼손이 되고 그런 일은 일단 없을 겁니다. 한동안 시장은 그래도 계속 강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월요일날 뭐 깜짝 폭락을 한다면 이제 그런 게 어떤 의미 있는 매도 신호가 돼서 그런 걸로 또 뭔가 또 개겨볼 만한 그런 신호가 등장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월요일날 혹시나 급락 폭락을 한다 해도 뭐 시장의 큰 추세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굉장히 강하고, 이런 강한 추세를 끝내려면은 이제 시간이 말씀드렸다시피 한참 걸립니다. 지금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죠. 잠시 전화가 와서 전화 좀 끊고, 하여튼 요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오늘 증시 휴장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빨리들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